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끝내주는 경제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 됐네요. 월화수목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점심 시간인데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 드시고 보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반응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반응은 구글 바드, 제미나이. 어제 강정수 박사가 제미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재미있는 얘기 하셨는데 그거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끝내주는 경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유머러스한 진행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동시 접속자 수가 별로 없고 인간이 반응이 없으면 AI라도 반응을 해주니 그래도 위안이 되는구나 했어요. 실시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실시간 댓글 중에 해보셔야 되거든요. 눌러가지고 자기 채널 없으면 안 돼요. 채널 개설하고 하셔야 되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뉴스토마토에서 커피 쿠폰 쏜대요. 실시간 댓글 달면. 오늘은 없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박 부장님? 네, 커피 쿠폰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풀릴 것 같으니까 오늘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달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세요. 네, 그러면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중요한 뉴스만 알려드리는 런치타임 시간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오늘도 3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런치타임 말씀드릴게요. 제로 성장 시대를 준비하자입니다. 무슨 뉴스인가? 통계청 뉴스입니다. 뭔지 짐작이 딱 오시죠? 출생률 이야기예요. 인구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의 인구 통계, 통계청에서 어제 12월 14일에 새로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예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출생률은 더 낮아질 걸로 보이고 출생률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릴 걸로 보이고요.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지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 2072년에 한국 인구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한 5천만 명 되죠? 3,600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줄죠. 인구가 아주 빠르게 감소할 텐데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로 성장 시대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제로 성장,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충격이 바로 이 제로 성장인데요. KDI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40년대부터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였거든요. 제로 성장 시대죠. 근데 어제 통계청 발표한 거 보니까 이거 땡겨지게 생겼습니다. 2030년대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딱 10년 뒤,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우리 0%대 성장을 보는 제로 성장 사회가 될 겁니다. 제로 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 다 굶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GDP는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한다 뿐이지. 근데 그 시대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이 되려면은 경쟁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고성장기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경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파이 전체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성장기에 특히 제로 성장이 되면은 파이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악의 다툼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를 조금 완화하고 가급적이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목숨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방 문제입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요.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사실은 한국 남자가 만 20세가 되면 입영 통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병력이 몇 명이 될 건지를 정해놔야 되니까, 국방을 하려면.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 보낼 인구를 추산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 추산해 놓은 거 보니까 국방연구원에서 15년 뒤가 되면은 4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만 20세 남자가 4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8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거하고 22만 명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조달해 올 수도 없어요. 그럼 군인들 그만큼 뽑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 어떻게 지키나요?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청년들 몸으로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국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청년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어차피 자동화해서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으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아주 바꾸는 쪽으로 국방 전략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무력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외교력을 키워서 나라를 안보를 잘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문제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기가 당겨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제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또 국민연금 기금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요.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기금 소진된다고 연금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아동수당 받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시죠. 그거 다 기금 없거든요. 세금 걷어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구조도 지금처럼 국민연금 기금에 의존하고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고 기초연금 그리고 또 어쩌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쪽으로도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이 저희 끝내주는 경제 파일럿에 나와서 이 3층 연금 얘기 자세히 해주셨고 또 조만간 다시 나오셔서 또 얘기해 주실 테니까요. 지나간 동영상도 보시고 앞으로 올 동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런치타임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이야기예요.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한번 기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했고요. 고립 청년은 고립돼 있는 청년, 말 그대로 연락이 끊어진 청년이에요. 사회적 관계, 친척이나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 청년들이고, 은둔 청년은 밖에 외출 안 하는 청년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식료품 사오는 정도만 활동하는 청년들인데 54만 명, 청년 인구의 5%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런치타임처럼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문제 심각한 게 사실 생산 가능 인구 줄어서 그런 건데, 그나마 있는 청년들 생산 가능 인구조차 사회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탈하는 현상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곧 저희들이 이 연구 바로 하신 연구 책임자 모셔서 다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12시 반에 끝내주는 경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런치타임 전해드릴게요. 런치타임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고, 젤렌스키가 서방이 안 도와줘서 고립무원이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반격의 일격을 가했네요. 네, 유럽연합 가입에 유럽연합 27개국이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자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좀 시간은 걸릴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